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벌어진 한 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 앞에서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에 중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와 사실상 한편인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는 마치 도둑에게 집 보안을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국제정세 전문기자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8차례에 걸쳐 이 충격적인 제안이 어떻게 나왔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실 국제정치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전쟁을 끝낼 방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8월 1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른 쪽에는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을 때 참석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계산을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이 논의하고 있는 계획은 이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따라 1300km에 달하는 거대한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그곳에 유럽 중심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평화유지 작전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담을 미국이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세금을 써야 하는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평화유지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독일 총리 역시 중국의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제안의 배경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미 2022년 침공 초기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받는다면 군사 개입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동의를 구해 군사 개입을 한다고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시 분노했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 대신 민간 계약업체, 즉 용병을 파견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제안은 영국 텔레그래프가 10여 명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동맹국들과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던 새로운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용병 활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미군을 직접 파견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MAGA 세력의 반발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 계약업체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 용병업체는 단순한 보안 업무부터 군사기지 건설, 심지어 전투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전방의 방어시설을 재건하고 인근 군사기지를 복구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때 이들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럽의 반응은 중국 참여 제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용병 파견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영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푸틴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강경하다 해도 미국 시민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외교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공식적인 미군은 아닙니다. 하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미국인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계산할 것입니다. 독일의 국방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서 미국의 관여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을 완전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는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용병업체들의 역할은 단순한 경비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현지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 사용법을 교육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전투 지원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안들 뒤에는 유럽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유럽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대통령의 종전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이 전쟁을 연장할 비합리적인 기대를 은밀히 조장하면서도 그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시각 차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자신들의 안보 문제를 미국에 떠넘기려 한다고 보고 있었고,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유럽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나토 내부의 결속에도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임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비용 분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와 안보에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서방 내부의 갈등을 지켜보는 러시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거의 전체 전선을 따라 쉼없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적 주도권은 전적으로 러시아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평가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서방이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는 동안 자신들은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합의 시한인 9월 1일을 하루 앞두고도 대규모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우리는 현장에서 기정사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연설에서 서방의 분열된 목소리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참여 제안을 두고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들이 과연 평화로 가는 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월 1일이라는 시한이 지나간 지금 협상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완충지대 조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유럽은 중국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 파견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들은 모두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단순히 비용을 줄인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회의실에서 벌어진 논의들이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주, 몇 달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종료 방식이 향후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국제정세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북극 패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쟁 초기부터